20년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추천드리고 가격이 엄청나게 점프를 했거든요. 갑자기 한라주공 4단지가 위로 팍 치고 올라가 줍니다. 전세는 완전 다른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곳이 있어요. 어디냐? 지금 재건축 투자하는 게 맞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재건축이다. 투자의 적기는 언제인가? 매수를 해도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실 것 같고. 자, 이제 제가 여기 올려놓은 글은요. 저희 이제 그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신 분의 글을 제가 캡처해 갖고 온 겁니다. 분단 재건축 새 아파트 입주는 20년 정도 잡으면 마음 편안할 듯요. 대치, 음마, 우성, 미도, 여의도, 잠시로, 목동, 신시가지, 기려성 같은 형님들이 버티고 있는데 내 재산 털리기, 립서비스에 재산 털리지 마시길 바라고 이렇게 조금 부정적으로 이제 적어주신 댓글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런 댓글에 뭐라고 달아드리죠? 네, 20년 걸릴 것 같아요 라고 댓글을 달아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렇게 걸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걸릴 거예요. 지금 재건축 진행되는 곳들, 지지부진한 곳들 20년 물론 더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보수적으로 잡자는 겁니다. 잘 진행되는 곳들도 갑자기 멈추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이제 시작하는 곳들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아직 시작도 못한 곳들은 더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재건축을 투자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멈춰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마 아파트죠. 음마 아파트. 오늘 기사에 보니까 이런 이제 그 커뮤니티에 올려져 있는 이렇게 누가 재밌게 제작해서 올려놓으신 그 내용을 기사화하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드디어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을 확정했다. 조합원 설립 후 80년 만에 쾌거를 이루었다. 80년 만에. 아파트 단지 옆에는 끝까지 재건축을 못 보고 죽은 원주민들과 투자자들의 추모공원도 조성될 예정이라 재건축 확정기념 디너쇼에는 원로 가수 아이유 씨 이거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누가 아이디어가 참 기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공연할 아이유 씨가 원로 가수가 아이유 씨네요. 이제 공연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2072년 6월 17일 날로 해서 기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해서 어느 분이 되게 아이디어를 이렇게 짜서 만들어주신 기사, 미래 기사죠. 미래 기사.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래 기사. 미래 뉴스를 이렇게 상상 뉴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비꼬는 거죠. 약간 이제 이 재건축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이미지도 있더라고요. 다 주변에 재건축되고 막 미래 도시들이 막 미래 건축물들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음마만 이렇게 남아있는 이러한 이미지도 있는. 왜 이제 이러한 게 나왔냐면 음마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죠. 대표적인 재건축 바로미터라고 얘기하는 곳이 음마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도 아직까지 얘기만 계속 진행이 잘 안 되고 조합이 설립됐지만 여전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 재건축 해서 음마 아파트가 재건축된다. 입주민들 대상으로 재건축 동의서 접수하고 있고 현재 85%가 찬성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이 기사가 언제 기사냐? 2000년 6월 29일 기사예요. 2000년 6월 29일. 현재 이제 조합 설립됐는데 지금 2024년이니까 24년 걸렸는데도 이제 조합 설립이 된 겁니다. 네. 물론 이때 재건축 진행했던 곳들 중에 된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청실도 있고 강동에 있는 아파트들도 다 재건축이 됐죠. 물론 거기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돼서 2020년에 이 기사가 떴고요. 뒤에 보면 네. 이 이슈가 턱 터지고 나서 한 달간 1.58% 상승 이렇게 해서 재건축 이슈가 막 붐이 일어날 때였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랬는데 딱 1년 지나서 갑자기 5천만 원 하락했대요. 대치동 갑자기 또 1년 한 몇 개월 지나서 1년 한 달 지나서 폭등했대요. 이게 지금 뭔 일입니까? 막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음마 아파트는 리모델링이 낫다 막 이런 이슈가 나왔었고요. 2002년도 8월에는요. 그랬다가 또 삼성, LG 컨소시엄이 음마를 재건축 수주한다는 얘기가 또 나왔다가 불가 판정도 받았다가 이러한 엄청난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초반에도 겪었던 것이 음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음마 가격 하락, 최고조로 하락했다. 1억 막 3천만 원씩 떨어지고 막 이랬었어요. 이 당시에. 그랬다가 또 2년 지나니까 9억대 회복했다. 이런 거 뜨면서 831 대책 나왔을 때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굉장히 강한 규제책을 막 쓸 때였거든요. 그때였는데도 회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때 막 규제가 들어오면은 조금 조정받는 것 같다가 다시 훅 또 올라오고 이러한 어떤 과정들이 계속 좀 반복됐던 시점이었습니다. 2006년 되니까 10억 돌파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한 몇 개월 만에 9억대 회복한 지 2005년 11월 29일 9억대 회복했다고 했는데 바로 2006년 1월 16일 되니까 10억 돌파.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거래가 뛰어버린 겁니다. 또 다시 재건축이 사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떴다가 이 기사 매매가 18억 뜬 게 지금 2018년도 기사입니다. 2018년도.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로서 음마가 재건축의 바로미터란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정말 많은 파고를 겪었던 곳이 이 음마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요것도 오늘 기사가 오늘인가 며칠 전 기사가 있어서 제가 요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최초 분양가가 2,700만 원. 지금 보시면 앞에 요 앞에 이제 미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없이 지금 음마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모습이 안악분들이 한복을 입고 가방 들고 살랑살랑 마실 가시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 음마 아파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지금 보면 정말 그야말로 막 왔다 갔다 힘든 과정을 거치다가 가격이 다시 쭉 빠져서요. 2012년 이제 시장 안 좋아서 내려올 때는 다시 8억 아래까지 꺼졌다가 그죠? 그랬다가 지금 또 다시 가파른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할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끝을 보느냐 안 보느냐예요. 내가 끝을 보겠다고 하면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언제 될지 사실은 아직도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지만 내가 끝을 안 보더라도 이 과정을 내 거화 시키겠다 하시면 가시는 거예요. 꼭 20년 동안 내가 새 아파트 받으려고 거기 그 아파트 내가 새 아파트 받을 때까지 들고 있을 거야 이런 목적이시라면 재건축 아파트는 힘드실 수 있는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내가 가져가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실 쉬운 선택지가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투자금이 무겁게 이제 세팅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몸택한다 그러면은 컨디션이 또 좋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살기가 불편하죠. 주차 문제, 농물 문제, 그리고 이제 우풍이 심하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지 않다라는 것들 때문에 요즘 새 아파트 가서 사신 분들은 재건축 아파트는 못 들어가세요. 30평대가 화장실이 하나인 곳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화장실 2개가 아닌 곳을 생각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즘 20평대도 2개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시세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진폭을 계속 경험하면서도 올라가는 게 재건축 아파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2개 아파트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신월시형 아파트와 도남삼성 아파트예요. 잠깐 한번 아파트를 여기는 가서 볼까요?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게 나빠서 도남삼성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그 한성대 입구 지나서 기름역 앞에 이렇게 있는 아파트죠. 굉장히 이제 삼성에서 지은 대단지 아파트예요. 세대수도 많고. 그런데 이제 좀 구릉입니다. 구릉이라서 굉장히 이제 자연과 친화적인 환경이기는 한데 좀 많이 언덕진 곳에서 이렇게 내리막으로 내달리는 그러한 약간 지형적으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밑으로 이제 기름역 쪽은 좀 이제 좀 약간 낮고요, 지대가. 이쪽은 좀 높고 이렇게 해서
여기 미아리 고개라고 해서 우리 언덕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한 높은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한 자리에 딱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사실 지금 매우 저렴해요. 매우 저렴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셔도 될 만하다. 이렇게 제가 살짝 흘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2억 갭으로 1억 몇천 갭으로 아파트 살 수 있는 시장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나 자주 오겠습니까? 이 아파트를 꼭 추천한다기보다 지금 이러한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아파트에 아까 제가 24평을 보여드린 겁니다. 24평. 시세가 많이 올라갈 때는 이제 뭐 한 7억 중반을 넘어갔었던 아파트였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서 막 5억 3천에도 4층 거래가 됐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래가 좀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여기하고 어디를 비교했던 거냐면 신월시형. 신월시형은 이제 양천구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시는 지역은 이제 목동만 주로 많이 아시지만 거기 옆에 이제 조금 비행기 소음은 있어요. 비행기 소음은 있는데 여기 이 자리에 비행기 소음이 있어서 그 에어컨 비용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문 못 열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 소음이 심하니까 그래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월시형 아파트 단지가 여기도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고요. 뭐 평수가 좀 작은 평수로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낮은 용적률을 자랑하는 그런 아파트죠. 굉장히 뭐 친환경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가운데 공원도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아파트는 뭐 저도 굉장히 이제 기억에 많이 남는 아파트인데 가격이 많이 착할 때 추천을 되게 많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좀 남고 가격이 정말 쌀 때 제가 기억으로는 이 아파트를 20평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착할 때가 막 2억대였던 것 같아요. 2억대 때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2억 몇천대. 이때 추천드리고 가서 가격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점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시세가 지금 현재도 21평 기준으로 해도 현재도 지금 5억대 거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5억 전후 거래가 나오는 상황. 지금 2월 1일에 5억에 거래가 됐네요. 2층 물건이. 자, 이거를 왜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좀 생각을 좀 여러분들께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보면은 신월시형이 지금 원래는 25평 기준 도남산성하고 비교했을 때 원래는 가격이 더 높았었어요. 이때가 뭐냐면 이때가 딱 그때죠. 재건축이 아까 핫할 때 이때 목동이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2004년부터 해서 쭉 올랐어요. 2006년까지 목동이 시세가 많이 높았습니다. 목동 신시가지요. 그러니까 얘가 따라서 가격이 많이 올라줬었다가 이제 어느 시점 지나면서 재건축에 대한 매력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시점이 다가오니까 시세가 점점 밑으로 빠집니다. 빠질 때 이 도남삼성은 어때요? 잘 버텨주고 있죠. 지금 별로 가격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성북구 쪽에 아파트 시세를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께 성북구 아파트 추천드리거나 할 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많이 오르지 않지만 리스크도 적은 아파트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안정적인 어떤 실수요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도남산성 같은 경우에는 거진 조정받지 않고 잘 그냥 버텨주다가 오를 때는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오를 때 도남산성이 먼저 올랐어요. 그런데 딱 어느 시점 제가 아까 딱 2억대에서 점프하는 그 시점부터 다시 역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월시형이 아주 간소한 차이로 비슷하게 움직이기는 하지만 간소한 차이로 더 우위에서 움직여줬고 현재로서도 더 우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재건축의 우리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격이 착했었는데 어느 시점에 되니까 시세가 점핑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가격이 회복이 많이 된 곳들은 지금 우리가 매력 있는 아파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자, 옆에는 3본입니다. 3본 신도시. 제가 이거 3본 영상 올려드리면서도 언급을 드렸던 상황인데 안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기서 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 입지가 아주 일단 위에 평촌 신도시가 있다 보니까 평촌 신도시가 있고 그 뒤에가 이제 3분 신도시고 그 3분 신도시 자체가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용적률을 많이 쓴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재건축할 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단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비교한 단지 중에 하나가 세종주공 6단지예요. 요거. 여기는 3분역 바로 앞에 있고 옆에 이제 상권이랑 다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좋죠. 그래서 세종주공 6단지 요 아파트하고 전용 이제 58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한라주공 요거 26평이지만 전용 58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아파트 두 개를 비교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한라주공 4단지 1차가요. 보시면 여기도 역세권이긴 하거든요. 수리산역에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역세권 아파트인데 그런데 이제 보시면 딱 알겠지만 이쪽은 모든 인프라가 다 이제 같이 펼쳐져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조금 외지죠. 그래서 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지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 일부 단지들만 역을 이용하고 조금 그 인프라가 약한 녹지 친한 어떤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단지를 좀 단지 모습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이 한라주공 4단지 1차가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조합 설립하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이제 빠른 곳 아니죠. 조합 설립이 안전진단 죄송합니다.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는데 이제 이런 곳이 이제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곳이고 용적률이 지금 115%고 평균 대지주변이 되게 높습니다. 평균 대지주변이 높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재건축으로 간다면 지금 단독으로 갔을 때에 얘가 굉장히 할만하고 지금 그 재건축에서 통합 재건축이 아니면 그 특별 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없지만 만약에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단지가 없다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어쩌면 그러한 조건에 맞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뭐 어차피 안전진단을 통과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랑 비교를 해본 그래프입니다. 그게 요 지금 앞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보세요. 파란색이 세종주공 6단지예요. 여기는 지금 시세가 처음부터 세종주공 6단지가 좀 더 우위에서 움직였어요. 그죠? 우위에서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한라주공 4단지가 위로 팍 치고 올라가 줍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역전돼 버렸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가치가 평가받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시세가 역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많은 아파트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건축이 되면서 이슈가 도래하면서 가격 탄력이 확 올라가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 드리는 걸까요, 제가?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를 우리가 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 들고 있던 분이, 이때 산 분이, 요때 딱 한다면은 굉장한 어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신 거죠, 그죠? 요때 사서 요때 판다면 물론 이렇게 꼭지 파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때만 팔아도 사실 성과가 훨씬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를 꼭 어떤 끝을 본다는 생각을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것이었고요. 상당히 지금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많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좀 다른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강남의 아까 음마 아파트하고 신반포 2차와 방배 레미안 아트 새 아파트를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건데요. 지금 빨간색이 음마 아파트예요. 빨간색이 음마 아파트. 그죠? 예전에 시세가 막 치솟아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는 뭐 14억인가요? 14억을 터치했던 음마 아파트가 지금 가다가 지금 현재는 28억. 네, 엄청나게 시세가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얘보다 성적이 더 좋아 보이는 애가 신반포 2차입니다. 얘요. 쟤 뭐지? 시작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아파트. 방배 레미안 아트. 여기는 지금 41평이긴 해요. 평수는 좀 다르지만 시작할 때를 보시면 지금 거의 음마 아파트하고 시세가 좀 맞춰질 듯 말 듯 하면서 이렇게 시세가 어떨 때는 음마보다 더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준 적도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음마든 신반포든 다 시세를 내줘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울로 강남으로 가보겠습니다. 음마 아파트는 뭐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없죠.
여기가 왜 재건축이 더딘지, 그 얘기를 좀 안 드렸구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보건설의 땅 갖고 있었던 문제부터 해서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상가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용적률을 많이 쓴 아파트다 보니까 사업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지면서 사실은 진행이 참 잘 안 되고 있는 아파트는 맞는데요. 그렇다 해도 지금 우리 전체의 어떤 흐름을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좋은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음마가 맞아요. 그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신반포 2차는 여기입니다. 여기. 왜 좋은지 아시겠죠? 한강변이고요. 재건축 진행이 나쁘지 않고, 뭐, 빨리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강변에 이렇게, 한강을 마주보는 입지에 이렇게 놓여있는 아파트다 보니까, 여기가 뭐, 이제 세대 구성이 좀 작은 평수도 있고, 이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이제 좋은 입지를 선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변 제가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강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한강변 가치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어떤 가치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배 레미안 아트힐은 여기 있어요. 여기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바로 길 건너면은 예술의 전당 있고, 국립국악원 있고, 뭐, 여기 뭐, 녹지랑 어울려 있는 굉장히 입지가 너무 쾌적한 곳이죠. 근데 문제는 얘가, 방배다 보니까, 이제 저 뒤쪽에 옛날에 앞서방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조금은 밀리는 서초의 뭐 반포나 잠원에 밀리는 그리고 강남에 있는 많이 밀리는 그런 입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운 상황이 됐고 요 당시에 지어질 때만 해도 이제 아파트가 어쨌든 2004년에 입주를 한 그래도 나름대로는 상품성이 괜찮은 아파트였는데 이제 상품성마저도 조금씩 낡아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매력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개 아파트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좌측은 매매 가격이에요. 그 우측은 뭐냐? 우측은 뭐냐? 전세입니다, 전세. 전세는 완전 다른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지금. 까만색이 지금 방배 레미안 아트힐이죠. 여기선 바닥이었는데 여긴 최상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가 많이 노후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전세 시세는 많이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신반포하고 음마의 모습이에요. 신반포하고 음마의 모습 보면은 음마가 더 위에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학군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학군지. 그쵸? 그래서 학군에 따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좋다라는 겁니다. 힘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투자하실 때는 좀 재건축 자체의 어떤 그 입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전세 시세에 대한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고 이렇게 학군지라거나 이런 것들이 받쳐준다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전세 시세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편하게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볼 때는 그냥 내가 재건축만 보고 갈 것이냐 주구장창 아니면 다른 요소들이 조금 내 물건의 가치를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환경이냐 학교가 붙어 있다거나 아니면 또 뭐 역세권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요소들이 조금 더 내 물건의 가치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이런 걸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랑 전세를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어쨌든 재건축 아파트의 흐름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좋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왔다 갔다 하겠죠. 푹푹 꺼질 때 마음이 쓰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때 사서 이때 팔면 거의 남는 거 없이 뭐 오히려 손실 보시고 정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장기전으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특히나 지금 입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물건은 앞으로도 제가 볼 땐 좋은 흐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좀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잘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제 몸테크 하실 분들은 하셔도 돼요. 내가 낡은 집 사는 거 스트레스 없다면 괜찮은 거예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 가지를 잘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하나 이제 꼭 생각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총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뭐 지금 요즘 난리인데요.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의 변수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책은
시장에서 어떤 전체적인 시장 자체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윤활유. 얘가 정책이 아예 시장을 끌고 가지는 않아요. 잠시 그 흐름에 좀 더 부드러운 어떤 흐름을 이어주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 정책적으로 재건축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박상호 장관도 다 열어주겠다, 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정책은 갈 것 같은데,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정말 부드럽게 갈 수 있을 것이냐,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에 지금 굉장히 좀 갈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래도 거기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곳이 있어요. 어디냐? 제가 볼 때는 노후계획 도시 수혜지인 3기 신도시하고요, 약간 외곽 지역들이에요. 노후계획 도시는 이미 진행되는 것이죠. 이미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 외곽이 아니더라도 추가된 곳들이 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서울의 뭐 가양이라든지 수원 일대에도 뭐 메탄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보면 쪼개서 보면은 또 거기에서 이 노후계획 도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30년 이제 도시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도시 가치가 안정된 곳들, 그리고 인프라가 있는 곳들인데, 거기에 집만 낡아 있는 곳들은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가격이 착한 곳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곳들은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메인 지역들만 보시고 거기는 내가 못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눈을 돌려보면은 아직은 선택지들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 신도시의 뭐 분당 가장 좋은 지역이지만 가격은 조금 비쌉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든 간에 나중에 시세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훨씬 더 힘이 좋게 움직일 지역이 분당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저렴한 가격에 사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저는 일산, 그리고 확실한 어떤 단지 선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 평촌이나 삼본이나 그리고 중동도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 외에 지금 서울에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는 뭐 가양이라든가, 그죠? 수서 일대라든가 이런 지역들에 좀 가격이 찬, 아직은 저렴한, 그러니까 뭐 수는 저렴하진 않지만 요즘 분위기도 좋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뭐 지금 음마나 뭐 잠실주공 5단지나 이런 지역들처럼 뭐 시세가 폭발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는 곳들이 지금은 좀 빛을 볼 타이밍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1월 들어와서 잠실에서도 이제 장미 아파트, 지난 시간에 우리 방송 중에 문의 주신 분이 있었는데, 장미가 또 거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돌고 돌아보면 재건축할 수 있고 좋은 입지인데 가격이 착한 곳이 장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로 사람들이 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 그리고 그렇게 좀 그 시세가 뭐 20억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 말고 좀 저렴한 곳들 중에서 선택하신다면 분당이라든가 더 조금 저렴하게 내려오면 평촌, 일산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시세에는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를 하실 분들 중에, 투자와 거주를 겸해서 하실 분들 중에서 1기 신도시 정도면 굉장히 모든 것들을 두루두루 만족하는, 거주와 투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난 재건축은 일단 싫어, 그러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연식이 있는 뭐 구축 아파트 중에서 입지 좋은 곳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구축으로 다 연결되는 흐름으로 이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물량이 지금 없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 있다.